여러분, 절친이라는 표현 중국어로 아시나요? 물론 친한 친구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도 되지만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무것도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? 쉬워 보이지만 막상 말하려니 나올 것 같지 않은 표현, 친구한테 의지하다, 알리레기가 있다, 마침 잘 왔다. 어때요? 바로 중국어로 뱉을 수 있나요? 그게 아니라면 이번 영상 정말 대박입니다. 꼭 끝까지 보세요.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해주기. 구독과 좋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찡TV의 지영쌤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关键的时候还得靠亲闺蜜。 관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. 바로 관건이다 라는 뜻이고요. 핵심이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. 그리고 키포인트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요. 관건일 때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중요한 때, 중요한 순간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하이가 나왔습니다. 자, 하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또가 있었고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비교문에서 쓰일 때는 훨씬 더욱더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강조를 할 때도 이 하이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럼 여기서는 어떤 느낌일까요? 이 문장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뒤에 거를 보면 때이가 나왔습니다. 자, 제가 뭐라고 읽었죠? 때이라고 읽었습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읽는 방법 그리고 위치에 따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요.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앞 영상 돌아가셔가지고 복습 한번 해주세요. 수러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이 더는 더가 아닌 때이라고 읽어준다. 그리고 품사는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냈습니다. 그래서 카오가 수로입니다. 의지하다, 기대다 라는 동사고요. 그럼 동사 앞에 왔으니까 얘는 바로 조동사겠구나.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에 의지를 하는지가 뒤에 목적으로 나옵니다. 친하면 친하다 할 때 그 친자고요. 꼬이미. 자,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 보통 벙요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쵸? 근데 우리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.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좀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실제 생활에서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. 친구는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, 우리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. 그거를 꼬이미라고 해요.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자 친구들 중에서 정말 친한 친구, 자매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꼬이미라는 단어. 꼭꼭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. 너무너무 많이 쓰입니다. 친꼬임이기 때문에 정말 친한 친구, 절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성별은 여자 절친. 아셨죠? 자, 그래서 절친에게 의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. 그럼 여기서 하이는요, 아직이나 또가 아닌 강조로서의 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시면 역시나 라고 하시면 좀 강조의 뉘앙스가 들어갈 것 같아요. 关键的时候 중요한 순간에는 还得靠亲闺蜜 역시나 절친한테 의지를 해야 됩니다. 되셨나요? 关键的时候还得靠亲闺蜜 그래서 정말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. 关键 단어, 그리고 때 해야 한다, 靠 의지하다, 그리고 친은 친하다 할 때 친이고요. 闺蜜 여자 절친 되셨죠? 자, 그럼 여러분 제가 단어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여자끼리 절친 말고 나는 그냥 베스트 프렌드, 남자 여자도 상관없고 남자 상관도 없는 그런 단어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. 바로 라오티에. 이 단어도 너무너무 회화적인 표현입니다. 실제 중국인 친구들한테 你是我的老铁 라고 하면 와, 너 그 단어 어떻게 알았어? 이런 반응을 들으실 수 있는 단어예요. 이 라오티에라는 단어는 동북 지역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절친 할 때 라오티에 혹은 꼬이미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.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세요.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. 我什么都没吃啊. 我 나는 什么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? 什么 하면 무엇, 또 하면 모두. 그래서 무엇 모두? 자, 자연스럽게 갈게요. 우리말로 아무것도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라는 표현을 쓸 때는 뒤에 부정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. 그래서 메이나 혹은 뿌를 써가지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아무것도 메이칠이니까 먹지 않았다가 되겠죠.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하면 我什么都不吃啊 해서 뿌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다른 동사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나 아무것도 몰라요. 자, 알다는 뭐죠? 知道
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不知道잖아요. 앞에 붙이면 什么都不知道我什么都不知道 자, 그럼 조동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. 자, 먹고 싶다는 뭐예요? 앞에 想 넣어서 想吃이죠? 그러면 먹고 싶지 않다는 不를 넣어가지고 不想吃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. 什么都不想吃 하나만 더 갈게요.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. 我什么都不想 말하다 说我什么都不想说 됐나요? 쉽죠? 그래서 아무것도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? 什么都 이렇게 구문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세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我一天都在店里 나는 이 tien 자 우리 날을 셀 때는 tien을 붙입니다. 그쵸?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하루, 이틀, 3일, 4일 할 때 중간에 양사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 tien이라고 많이 장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어떻게 한다? 이 tien 그럼 이틀은 2 tien 3일은 3 tien 그리고 일주일 가볼까요? 일주일 어떻게 할까요? 이거 싱치 되고요. 중간에 거 생략하고 이 싱치 됩니다. 자, 그럼 한 달은요? 한 달은 이거 위에 중간에 거 넣어 주셔야 돼요. 만약에 거가 없으면 이 위에 하면 1월이 되는 거예요. 2월 하면 2월, 개월이라고 할 때, 달이라고 할 때는 중간에 거 넣어줘야 된다는 거. 그러면 1년은요? 1년은 한 개 년 이렇게 안 해요. 그냥 바로 뒤에다가 nien을 갖다 붙입니다. 2년 이렇게요. 자, 다시 정리할게요. 하루하고 우리가 1년을 이야기할 때는 중간에 양사가 없어요. 1天, 1년 이렇게 가요. 근데 요일은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. 이거 싱치, 이 싱치, 2 싱치 돼요.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양사가 들어가야 된다.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려면 한 달, 2달이라고 쓸 때는 양사를 반드시 넣어주시고 나머지 거는 그냥 양사 빼고 표현을 하자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나는 하루 동안요. 하루 종일 또 모두 在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혹은 어디에 있다. 동사나 개사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수로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수로가 됐습니다. 어디? 店里. 자, 店은 뭐 상디엔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. 상점 안에, 매장 안에 있었다.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왠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. 선생님, 그러면 이 tien이라는 거는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실향보어가 아닌가요? 실향보어는 수로 다음 보어의 자리에 넣고 그리고 목적어라고 배웠는데요.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자, 우리가 이 실향보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올 경우에는 그 동사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. 일정한 시간 동안 막 움직이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만 이 실향보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여기 짜이는요.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존재하다,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예요.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在一天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. 그냥 1년이라는 그 기간, 시간사로 인식을 해가지고 부사 자리에 넣어주시고 어떻게 했다? 在 존재했다. 뭐 店里 매장 안에서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我一天都在店里 자, 네 번째 갈게요. 굉장히 짧은 단어지만요.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. 过敏了 자, 이거 한자 해석하면요. 과민입니다. 그쵸?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러지 혹은 알르레기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过敏了 꾸어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자, 그래서 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알러지가 생겼니? 알러지가 있니?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끝에 마가 들어갈 수 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. 우리가 알러지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알러지?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어떨 때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 꼭 융통성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오늘의 5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. 回来的正是时候回来돌아오다 라는 뜻이고요. 더 나왔습니다. 정도 보어 덧자 돌아오는 정도가 하고 뒤에 어떻다라는 게 나왔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. 정이라는 부사예요. 정하면 마침 딱 이런 뜻이에요. 자, 근데 뒤에 是时候라는 표현이 있죠. 자, 时候는 때라는 건 알겠어요. 앞에 是를 붙이게 되면 때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마침 딱 때이다.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마침 잘 왔습니다. 때마침 잘 왔어요. 이럴 때 있죠. 回来的正是时候
그러면 앞에 동사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작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때마침 잘 드셨어요. 吃的正是时候. 때마침 잘 보셨어요. 看的正是时候. 뭔가 시기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가지고 때마침 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동사 더正是时候라는 표현을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5문장 그렇게 길지 않아요. 근데 막상 말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문장들만 골랐습니다. 여러분들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. 많이 말하는 연습해 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따라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关键的时候还得靠亲闺蜜. 关键的时候还得靠亲闺蜜. 두 번째, 我什么都没吃啊. 我什么都没吃啊. 세 번째, 我一天都在店里. 我一天都在店里. 네 번째, 过敏了. 过敏了. 마지막, 回来的正是时候. 回来的正是时候. 네, 좋습니다. 그럼 안 보고 말하기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중요한 순간에는 역시 친구한테 의지해야 해. 关键的时候还得靠亲闺蜜. 두 번째,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我什么都没吃啊. 세 번째, 하루 종일 매장에 있었어요. 我一天都在店里. 네 번째, 알루레기 같은데? 过敏了. 마지막, 마침 잘 왔어. 回来的正是时候. 잘 되시나요?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도 쉬울 것 같지만 잘 나오지 않는 5가지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 여자끼리 절친은 어떻게 표현한다? 闺蜜. 아무것도 라는 표현은 什么都. 좋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, 再见.